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82회 스타스테이션 뉴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주 81회에서는 지구 지하 내부에서 온 사절, 아르케리오스가 지구의 변화와 그로 인해 스타시드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멋진 메시지를 전해줬죠. 그는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른 나라, 아니 다른 별에서 온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저는 여러분을 카밀로 파라달리스 성운으로 안내해서 아주 흥미로운 문화를 소개할게요. Fasten 그 your 전에 seatbelts and engage. The mission of the Earth Alliance on Saturn's moon. 토성의 달 타이탄에서 지구연합의 임무가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2년 전에 시작된 이 임무는 토성 상층 대기에 있는 고대 건축가들의 도시를 연구하는 걸 목표로 했죠. 사실 지구에서 엔키로 더 잘 알려진 이하 왕자가 그의 아버지 아누의 제국을 대표해 이스타 시스템에서 손을 뗀 이후로, 특히 토성의 열쇠를 지구연합에 넘긴 이후로 지구연합은 토성을 탐사하기 위해 수많은 과학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은하연합조차 토성의 내부 고리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토성은 마르둑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지구에서는 루시퍼, 즉 타락한 천사로 더 잘 알려진 마르둑은 원래 이하의 첫째 아들로 매우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였지만 엔릴에 의해 저주받고 그의 아버지에 대항하는 도구로 이용당해버린 비극적인 인물이에요. 이 이야기는 너무 길어서 여기서 다루진 않겠지만 제 크라우드캐스트 웹 세미나에서 루시퍼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링크는 아래에 있어요. 이제 토성은 지구인, 즉 태양계의 원주민이라 할 수 있는 로컬 문명인 솔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물론 다른 스타 시스템에서 온 여러 식민지가 오랜 시간 동안 태양계 곳곳, 특히 금성에 정착해 있었죠. 하지만 태양계의 중심은 역시 지구인들이에요. 그들이 이 스타 시스템을 이끌고 있죠. 아직은 다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분도 아르테미스 협정이나 주피터 협정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1년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주피터에 있는 아쉬타 시설에서 주요 지구 기업들과 지구연합의 화이트 해스로 불리는 군사 대표들이 모여 중요한 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는 지구연합이 랩틸리언 시카르, 다크 플리트, 내부를 이스타 시스템에서 몰아낸 후에 승리를 준비하는 계기가 됐죠. 이건 아르테미스 협정의 기초가 된 사건이기도 해요. 아르테미스 협정은 사실 새로운 스타플릿의 시작이에요. 제가 이 티셔츠를 입은 건 제가 괴짜라서가 아니에요. 진짜 스타플릿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스타플릿은 이미 존재합니다. 이름은 아직 아르테미스라고 불리지만 우주군과 주요 지구 군사 및 우주 기업들이 화이트햇과 함께 주피터 협정에서 이를 설립했죠. 지구연합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화성연합도 지구연합과 같은 맥락에서 은하연합의 군사력과 협력하며 이 스타 시스템의 해방을 이뤄냈습니다. 이 연합들이 없었다면 이런 해방은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구연합과 화성연합 덕분에 곧 태양계 연합으로 통합될 이 움직임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죠. 지금 지구에서는 딥스테이트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주류 미디어와 조작된 정보로 왜곡된 현실을 믿도록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일부 기관은 여전히 안개 속에 진실을 숨기려 들고, 은하연합은 인류에게 적대적이고, 지구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짓을 퍼뜨리죠. 이 모든 건 여러분이 희망을 잃고 딥스테이트가 원하는 현실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려는 책략이에요.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갈 때예요. 2021년과 2022년 초에 이 스타 시스템에서 퇴행적 외계 존재는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이제 지구는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힘을 쥐고 있어요. 딥스테이트에 더 이상 힘을 실어주지 마세요. 두려움을 주는 것,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분열을 일으키는 것에서 눈을 돌리세요. 항상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세요. 누가 내부 고발자나 긍정적인 단체를 비판하고 분노와 증오를 부추기며 명예를 훼손하려 하나요? 그들은 딥스테이트에 의한 도구일 뿐입니다. 갈등, 혼란, 두려움, 자신감 부족을 조장하는 건 모두 어둠 세력의 작품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구가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나요? 그건 여러분 손에, 특히 젊은 세대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화살이고, 여러분은 그 화살을 올바른 방향으로 겨누는 활입니다. 지구연합은 1950년대 초에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협정을 맺으며 시작됐어요. 내부의 침공에 맞서 방어군을 구축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제 내부는 없어졌고 그들의 진동과 주파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다시 타이탄 임무로 돌아가 볼게요. 과학자, 엔지니어, 외계 고고학자들이 토성 상층 대기에 있는 고대 건축가들의 도시에서 샘플링과 연구를 마무리했어요. 이 도시는 아주 오랜 옛날, 우리가 건축가 또는 빌더라고 하는 존재들이 만든 거예요. 제 책 쿨라스에서 이들에 대해 자세히 다뤘으니 꼭 읽어보세요. 이 도시에서 채취한 샘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반중력의 특성을 띠고 있어서 어떤 물체든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죠. 질량이 없는, 즉 질량을 상쇄하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은 이제는 화이트햇의 지구시설로 보내졌고 일부는 달로 보내졌어요. 달은 지구연합의 손에 있으며 매드베드 같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죠. 곧 뉴스에서 반중력 건축 자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지구연합은 또한 은하연합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요. 이 연합은 우리 나타루 은하의 주요 조직들, 즉 은하연합, 아나크 제국, 알리람 평의회, 안드로메다 평의회 등이 포함된 거대한 연합체예요. 지구연합은 처음부터 아시타 갈락틱 커맨드와 협력해왔어요. 이들은 긍정적인 조직들을 위해 일하는 용병 군사 조직이에요. 나사는 유로파 클리퍼 미션 2024년 10월 14일 나사는 유로파 클리퍼 미션을 발사했어요. 이 미션은 2030년에 목성의 달 유로파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유로파에는 다양한 스타 시스템이 있고 다른 은하에서 온 이들의 식민지도 있어요. 특히 갤럭시 7339에서 온 알라시아는 새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날개가 있는 아름다운 휴머노이드들이에요. 그들은 유로파에서 큰 식민지를 운영하며 시더스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유로파는 생명체로 가득한 곳이에요. 바닷속에는 식민지들이 만든 도시와 다양한 해양 생물이 존재하죠. 제 책 콜라스를 읽어보시면 네프튠의 비슷한 사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클리퍼 미션은 2030년에 정확히 지구에서 민간인과의 첫 접촉이 이뤄질 시점 즈음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이 미션은 다른 행성의 생명체 존재를 공개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동시에 딥스테이트는 첫 민간 접촉을 방해하려고 은하연합이 인류를 배신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어요. 이런 정반대의 정보작전은 MK 울트라나 그레이 종족으로부터 프로그래밍된 사람들을 통해 퍼지고 있죠. 이들은 첫 접촉이 다가오자 활성화되어 은하연합을 적으로 몰아가려 해요. 이런 작전은 여러분이 연합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꼬드기는 거예요. 화성에서는 테라포밍이 진행 중이에요. 지구 연합과 은하 연합, 특히 알파 센츄리와 셀루 출신의 식민지들이 협력하고 있죠. 그들은 과염소 산염, 곰팡이, 화학 원소 등을 사용해 화성의 대기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 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 5번째 행성이 폭발하며 화성은 황폐해졌지만 원래는 지구와 비슷한 대기를 가졌던 행성이었죠. 이제 은하연합은 화성을 원래 상태로 복원해 지하 시설에서 살아남은 화성인들이 다시 대지 위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2021년에 시카르 랩틸리언과 다크 플릿을 화성에서 몰아낸 덕분에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화성인들은 그들의 행성을 되찾고 있죠. 곧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식민지를 세운다고 발표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이미 그곳에는 식민지가 존재해요. 여러분은 나사의 사진만 보고 있기 때문에 화성의 진짜 모습은 훨씬 더 놀라울 거예요. 나사를 포함한 많은 조직들은 화이트햇에 의해 내부에서 변하고 있어요. 소환이 말했듯 어두운 조직들을 내부에서부터 바꿔나가는 게 은하연합의 전략이에요. 지구연합은 매드베드를 대량 생산해 군사시설과 지하에서 구조된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딥스테이트가 이것을 방해하려 하지만 곧 대중에게도 공개될 날이 올 거예요. 프라임 디렉티브는 은하계 모두가 아는 기본 규칙이에요. 우주선마다 이 데이터가 내장돼 있죠. 지구에서는 진 로덴베리가 스타트랙을 통해 이를 처음 공개했어요. 제 책 We Will Never Let You Down에서 은하연합 버전의 프라임 디렉티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규칙은 우주 진화의 법칙에 기반한 윤리 원칙이에요. 외계 존재들이 처음 접촉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바로 이 프라임 디렉티브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타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이제 우리 스타 시스템을 방문한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그들의 견해를 들어볼까요? 니비루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나타루 은하에 있는 아나크 제국은 다른 평행 우주인 유리아야 은하의 아나크 제국의 한 분파예요. 이 분파는 부디스트 성운,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는 아르크투루스의 소용돌이를 통해 우리 은하에 들어왔죠. 처음에는 아르크투루스 성계와 근처 성계에 정착했고 나중에 시리우스 성계로 두 번째 분파를 만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이 아나크 제국의 중심이 됐어요. 바로 여기가 황제 아누가 머무는 곳이죠. 아누의 제국은 아주 오래된 제국이에요. 한때는 은하의 4분의 3을 지배했었죠. 엄청난 규모였어요. 하지만 시카르와 내부가 세력을 키우면서 아누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나타루 은하 영토의 4분의 1 정도만 차지하고 있죠. 아누는 불멸자라서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이제 그는 예전처럼 권력에 얽매이지 않아요. 젊은 시절 시어의 티아 여왕과 얽히면서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아누와 엔릴 그리고 엔키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트라시스 서사시, 에누마 엘리시에리두의 창세기와 같은 고대 문헌을 읽어보세요. 진실이 거기에 있어요. Written an article that is telling you exactly who is who. 제 글에서 전하고 싶은 건 이아 왕자가 아나크 제국의 후계자라는 거예요. 엔릴이 체포되고 상황이 나아지면서 이아는 다시 권력을 잡았어요. 이아는 아버지인 아누를 보좌하며 나타루 은하의 평화대사로 임명됐죠. 지금 이아는 갈등을 해결하고 중재자로서 평화를 위해 여러 곳으로 다니고 있어요. 심지어 제국이 관여되지 않은 문제에도 뛰어들어서 협상자들을 돕고 해결책을 찾아요. 정말 평화의 중재자죠? 이아는 지금도 우리 태양계에 머물고 있어요. 자유롭게 오가며 자신의 우주선인 니비루에 살아요. 니비루는 행성이 아니에요. 종종 오해를 받는데 이아의 우주선 이름이에요. 지금 니비루는 목성의 상층 대기에 숨어 있죠. 목성의 대기는 어둡고 혼란스러워서 우주선을 숨기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최근에 주피터 허브 주변으로 교통량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나크 제국은 어떻게 운영될까요? 제국의 중심은 시리우스 비성계에 있는 행성인데 그곳도 니비루라고 해요. 하지만 이건 떠돌이 행성이 아니라 그들의 고향 행성, 권력의 중심지예요. 우리가 떠돌이 행성으로 오해했던 건 이하의 우주선 니비루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탐사 우주선을 지구 1호, 지구 2호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죠. 시리우스 성계는 아나힘, 자기들은 아슈타리라고 불러요. 이건 고대의
오랜 언어에서 비롯된 이름이에요. 아쉬, 다르, 아슈타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시리우스 B성계의 한 행성이 제국의 중심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Undisclosed to Earth for a long time. That's why I haven't spoken about it in my first book, because it wasn't a time that people knew about this. Now you do. 아누는 라라는 칭호를 가진 최고 통치자로 황제예요. 마르둑은 토성의 통치자였고 엔릴은 군사 책임자였죠. 하지만 이안은 권력이 없었고 유전학자이자 지구의 관리자 역할을 잠시 했을 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아를 엔키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의 진짜 이름은 사투 또는 사투라, 즉 제국의 왕자예요. 이안은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어요. 특히 지구연합과 긴밀히 협력하며 원래의 아담의 샘플을 가져와 인류의 유전자 손상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죠. 이 유전자 키는 일부는 매드베드에 적용됐어요. 이걸 사용하면 유전된 질환을 고치고 수명을 늘릴 수 있어요. 당장 1000년을 사는 건 아니지만 100년 정도 더 살 수 있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점점 더 오래 살게 될 거예요. 원래 인간의 수명은 600에서 1000년 정도였어요. 하지만 엔릴과 그의 유전학자 팀이 인간의 DNA를 조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이안은 절대 그런 조작을 원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이브, 즉 아답과 하라의 이야기는 또 다른 주제니까 여기선 넘어가도록 하죠. 아나크 제국은 여전히 카스트와 계급 시스템으로 운영돼요. 황실 혈통은 구리 기반의 푸른 피를 가지고 있어요. 아나크는 단일 종족이 아니라 여러 종족의 연합체예요. 은하연합이나 은하연방처럼 다양한 종족이 모인 거죠. 그 중에서도 휴먼과 아케임은 지배의 계층이고 그 아래에는 각 분야를 관할하는 장관들이 있어요. 중요한 점은 니비루 평의회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딥스테이트의 카운터 인텔리전스가 만들어낸 가짜 정보예요. 안우의 명령은 평의회가 아니라 각 분야 장관들에게 직접 전달돼요. 안우는 이슈카 같은 고문들로부터 조언을 받지만 이들도 평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조언하는 거예요. 이 점을 분명히 알아두세요. There's a lot of misinformation out there. Ea is here to assist. He's not a savior. He's not going to save anyone. He's only 그의 가장 큰 꿈은 테라, 지구. 인간들이 진정한 자신을 깨닫고 수십만 년에 걸쳐온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제 글을 읽어보세요. 이안은 지구연합과 함께 인류의 유전자를 복구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원래의 힘을 되찾길 바라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을 카멜로 파랄레스 성군으로 초대할게요. 거기서 만날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랩 엘컷 please welcome the L'Herbe Erquette. See you next week. Analyzing data. 이제 주야탐 시스템의 세 번째 행성, 우니에 사는 평화롭고 친절한 파충류 종족 루르를 만나볼까요? 이들은 붉은 K13 스펙트럼 별을 도는 행성에 살아요. 루르는 채식주의자이고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며 그들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원칙으로 사회를 구축했어요. 그들은 공동체를 중시하고 깊은 가족애를 가지고 있죠. 아이들을 책임감 있고 존중하는 어른으로 키웁니다.
루르는 우주 함대와 큰 도시로 이루어진 행정 중심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 친화적인 서식지의 질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은하연합과 은하 무역연맹의 일원이에요. 같은 행성에 사는 우주를 항해하는 평화로운 파충류 종족인 카텍과 함께 살고 있어요. Star Nation News was brought to you by Elena Danan. Don't miss the latest news every Monday on Elena Danan's channel. Video directed by Steph Zak.